얘기하는데,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4시부터 이제 5시까지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조금 전에 이제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본인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돌아와서 지금 2시간 넘게 호텔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김태형 기자의 전언이 있었고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질의응답과 관련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 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잠깐 보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전문가분을 모셔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ajor, please.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프로세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는지요? 그리고 북한의 일부 제재 완화가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나요? 미국은 원치 않았고 북한은 원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재가 문제였습니다. 네, 북한은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저희가 내걸었던 핵시설들 중 큰 부분을 비핵화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속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북한 측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담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수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완화를 하고 싶습니다. 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이 여기에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부 핵무기는 보유하고자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비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저희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담을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션 헤네디 기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원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원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금 그리고 차기 회담 사이에 어떻게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의견차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의견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제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김 위원장이 물론 비핵화를 할 의향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시설보다는 덜 중요한 시설부터 비핵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저희가 북한 구석구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도 큰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무장관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역사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께서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규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측에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 중단도 대통령님의 결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 억류자들도 다시 송환이 되었고 더 이상 실험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 로켓 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습니다.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해서 북한 측과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터파트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직 문 대통령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리고 진전이 있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전달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잠시 후에 청와대 입장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치부의 어느 가족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꽃다발을 받았다가 돌려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달했던 여자분이 받지 않았고 미국 쪽 관계자가 받았다. 화면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봤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제가 아까 그게 맞습니다. 예, 노안이 심해가지고요. 제대로 못 봤고요. 자, 정정을 하면서 아까 저희가 이제 반장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조금 더 분석적인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급히 모셨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좀 개략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러 가지 뭐 일정이 많이 취소되고 뭐 앞당겨지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 아직은 좀 녹록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가 그렇게 쉽게 그 성과를 바로 거두기에는 여러 가지 북미가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상호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프로세스에서 이런 우여곡절은 지난번 1차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우여곡절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완전한 결렬 또는 파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휴지기 또는 좀 더 앞으로 북미 간에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결렬이라기보다는 일시적 휴지기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이런 사실은 이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니까 불가피한 진통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네.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1차 회담 때는 그때 이제 뭐 회담이 뭐 취소될 뻔도 하고 했던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만찬 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네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이게 바뀌었는데 네네. 도대체 좀 저희는 이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1분의 시간도 아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북한은 자기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많은 부분 좀 설명하고 싶어 했던 그런 측면들이었던 것으로 지금은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북미 간에 큰 틀에서의 그 합의를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마지막 허들을 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폐기냐 또는 폐쇄냐 하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제재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제재를 북한은 최대한 제재에 있어서 미국 측 양보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또 미국 내 국내 정치 상황도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네. 저는 그것도 많은 이번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설프게 합의를 해서 미국 내에 가서 지금 미국의 아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난타를 당하는 것보다는 역풍이 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서로 간에 북미 간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가 그 명예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우회하기보다는 우선 맞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그래서 우선 많은 쏟아지는 지금 눈이 있을 때는 지금 치우기에는 어렵고 그 빗자루를 들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눈이 다 내린 뒤에 빗자루를 들고 북측과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측면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영변 플러스 알파 또 제재 네. 완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차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협상을 하면 이제 실무진들이 사전에 다 조율을 하고 마지막 이제 그 최고 정상들, 두 정상들은 그 결단만 하면 뭐 네네. 어떻게 보면 사인만 하면 되는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네네. 이번에도 실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 단계에서 지난번에 이제 비건과 김혁철 라인 네. 또는 전체적으로 실무 협상 라인에서는 다 북미가 원하는 것들은 다 내놨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 비건 그렇습니다. 김혁철 라인에서는 원하는 건 서로 다 내놨다. 그렇습니다. 다 네.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문제랄지 또는 연락사무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최고 지도자 몫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지도자들 몫으로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 또는 우회적인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번에 그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덥석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앞으로 끌려갈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좀 상황을 접근하자 이것이 작동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였고요. 더 자세한 얘기 혹시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전문이 어떠냐 하면은 일단 그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북미 간의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으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서로 협상이 결렬이 되긴 했지만 이 공개적으로 더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것기 때문에 단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이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그동안 북미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네.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좀 네네네네. 얘기를 하고 네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외신들도 북미 협상 결렬 소식을 신속하게 타전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청와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은 아무튼 뭐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최 반장?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곧바로 각각의 각 당별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추후에 회담을 지속성을 갖고 노력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합의 타결을 위해서 추후 회담을 통해 이 합의가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역시 당장은 부정적인 논평이라기보다는 협의가 결렬된 데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합의나 진전 없이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입장을 내놨는데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생산적인 진통이라고 믿는다. 이 두 정상의 고민과 의지가 다시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평화당 역시 입장을 냈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가 창의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다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실망스럽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피어올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황교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그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황교안 대표의 첫날인데요. 그 한국당 그 북한 특위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동시에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이야기를 해왔다.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은 얼마나 엄중한지 또 그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불안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루속히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방금 전에 청와대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주요 외신 아까 뭐 신속히 이 회담 네. 상황을 타전했다는 뭐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